네, 코스피 3,000선을 눈앞에 두고 투자자 예탁금이 65조까지 급증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김윤아 아나운서를 통해 짧게 만나봤는데요. 바로 주식 매수를 위해 계좌에 넣어둔 대기 자금입니다. 이 6월 2일만 하더라도 60조 원대였던 이 예탁금이 무려 9거래일 만에 5조 원을 더 추가로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게 얼마 정도냐라고 살펴봤더니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유동성 장세가 일어났을 때 65조 90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증시 화랑이었던 2021년과 현재가 맞먹는 수준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미국의 금리 동결과 중동 리스크에도 견조한 우리 증시, 이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상승세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3,000P를 터치한 이후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걸 한 단어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요. 오늘도 자세한 투자 전략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지금 적어주시죠. 네, 자 이제 3,000P가 코앞에 다가온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또 3,000P에 대한 노크가 일어나는 모습이었고 이제 정말 1%만, 2%만 더하면 넘어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기대감이 들면서 또 일각에서는 좀 포모 현상도 느끼고 있고요. 거꾸로 가는 종목에 ETF에 또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고 또 누군가는 B2라고 하죠. 신용융자 거래까지 다 끌어다가 투자 한번 해보겠다. 이게 얼마 만에 온 찬스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혼재한 상황인데 두 분께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내어주실지 자, 두 분의 한 단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자, 이슬이 대표님은 차별화를 적어주셨고요. 송률 매니저는 눈치 게임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눈치 게임 먼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좀 아깝죠. 3,000P가 달성도 못하고 2,998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21년도 이후 최고의 유동성이란 이제 단어가 나오고 시작했는데 그러면 2021년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 2021년도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2020년 3월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발표를 하면서 증시 자체가 코스피가 당시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뒤까지 얼마 상승을 했냐?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동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막 더해지고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3,000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심리 저항선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게임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유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동 리스크 있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리스크도 있는데 이거를 오늘 상쇄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유동성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밸류업에 대한 정책들 내놓고 있고 주주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동성은 증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제 증시 상황을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눈치 게임이지 마냥 부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약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차별 대응하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치 게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종목별로 차별 대응을 해라? 이게 답입니까? 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증시를 끌고 온 것들 보면 거의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제 21년도를 예시를 들어드렸었는데 2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이어가다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혹은 많이 올랐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과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과열 종목이라든가 과열 업종보다는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악재를 흡수하고 있는 업종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쪽집게처럼 짝짝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슬이 대표님의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차별화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차별화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앞에서 뭐 매니저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제부터는 업종이라든지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차별 대응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3,000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도 이제 3,000 돌파에 실패를 했죠. 3,000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만큼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길 넘냐 못 넘느냐가 앞으로의 또 방향성이 좀 갈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 좀 밀렸다라는 것은 조금 버겁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좀 2021년도 그때 이제 한창 경기부양책으로 화랑이었던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유동성 자체는 그때가 훨씬 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돈을 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가의 증시들이 이제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요. 제 기억 속에서는 이제 그때는 아무거나 사도 정말 이제 10% 20%는 그냥 올라가는 뭐 그런 시장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우리 시장이 조금 반도체 내에서도 뭔가 흐름이 좀 갈리는 모습이고요. 똑같은 테마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급이 갈리는 이런 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거만 사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조금 차별화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천 이상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조금은 무겁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펀더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이 3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대해서 2021년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시를 보면 3천을 처음 넘었던 게 2021년 1월이었는데 이후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3,300선을 넘었던 게 2021년 6월이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는 어쨌든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3천 넘으면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는 좀 상승이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류엘 매니저님? 예, 뭐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상 정부의 강한 주주환원 정책까지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랑은 많이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증시를 끌어올렸던 주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랑 외국인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이 포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대해서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유동성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앵커님께서도 이제 21년 이후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지금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상 미증시 시에 어느 정도 커플링 된다면 우리는 사실 약세 마감했어야 맞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을 했다. 그러니까 전 사실상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이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눌렸던 종목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화장품 중에서도 중국향 매출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업종들. 뭐 예를 들면 화장품 말씀드렸는데 뷰티 엔터 쪽 중에서도 안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표님, 이번에는 뭐 미국의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뭐 연 2회 정도 인하를 시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2021년 3,300을 찍고 내려올 때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었다 보니까 다시 2,000대로 고꾸라졌지만 이제는 금리도 좀 받쳐준다 그러면 혹시 3,300 넘어서 정말로 뭐 4,000, 5,000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진짜로 뭔가 어떤 실질적인 드라이브가 같이 걸려주면은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는 동결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는 맞습니다만 사실상 이번에 좀 매파적인 발언들도 좀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 대한 물가가 여전히 좀 잡히고 있지 않다 보니까 쉽게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뭐 수출 데이터로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하반기로 갈수록 정말로 좀 데이터에 심각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가 또 한 차례 밀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시지 마시고 우선은 어떤 그런 이제 경로를 좀 지켜를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제 4,000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3,300 이상까지는 한번 좀 터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뭐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미국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요인들이 사실 개별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들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 증시를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만약에 눌린다라고 한다면은 좀 모아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박스피라는 오명이 있을 당시에 미국이나 독일 증시의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면서 부러웠던 적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세계가 우리 증시를 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